자,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 팬들이 네. 김민재는 철기둥이라고 적힌 저 한글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아, 네. 굉장히 좀 재밌으면서 반갑더라고요. 이게 저게 이제 저 철기둥이 뭐냐면요. 네. 원래 있던 별명이에요. 브루스 콜리티라는 네. 나폴리의 레전드가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역대 출장 기록 2위를 갖고 있는 네, 레전드죠. 그러니까 1위는 이제 함식이죠. 네네. 함식이 나폴리의 엄청난 레전드니까 음. 1위가 함식이고 이 2위가 브루스 콜리티라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수비수예요. 음. 뭐 오른쪽 살짝 센터백이나 아니면 오른쪽 풀백이 더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의 별명이 철기둥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철기둥 별명을 좀 이어받은 요 건가? 별명을 네. 이제 김민재한테 한번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적해 온 지 끽해봐야 한 2달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됐고 심지어 이제 경기 수도 이제 뭐 아직 10경기 남짓이잖아요. 10경기 남짓 이제 경기를 했는데 브루스 콜리티의 별명을 그렇죠. 이어받을 선수로 불리고 있다 벌써. 나폴리의 레전드가 갖고 있던 별명을 그렇죠. 2달 만에 김민재 선수가 철기둥이란 저 별명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브루스 콜리티가 이게 또 이제 그 나폴리 현지 매체에서도 이게 소개가 됐어요 지난주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 콜리티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김민재가 불리고 있다. 하니까 이제 브루스 콜리티가 김민재는 그 저 철기둥이라는 이탈리아어로는 팔 에피르래요. 파레피르. 에피르. 요 이제 철기둥이라는 별명을 네. 가질만하다. 본인 인정해줬어. 본인이 직접 네. 김민재는 철기둥이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이제 인정까지 해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레전드가 뭐 한창 약간 프리미어리그 뭐 이적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맨유 얘기 나왔을 때도 인터뷰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더 오랜 시간 활약할 것이다 이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또 인정을 해줬던 그런 선수인데 그렇죠. 네. 이 별명까지도 그럼요. 본인이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폴리 베스트 11 하면 무조건 이제 나오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제 네네. 오른쪽 풀백에 이제 적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저 레전드가 김민재가 철기둥이라고 불리는 네. 그것까지 또 인정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김민재가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 나폴리 내에서 김민재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뭐 공격 라인에는 흐비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는 이제 지엘린스키 네. 또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번 시즌. 그런데 수비 라인에선 김민재인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라흐마니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의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라흐마니뿐만 아니라요. 네네. 라흐마니 부상 때문에 특히나 이 중원 라인의 커버 범위가 더 커져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원래 라흐마니가 부상을 안 당했을 때도 김민재의 역할은 3백의 왼쪽 이제 중앙 수비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폴리가 4백 썼다 3백 쓰는데 네. 3팩 할 때 왼쪽 중앙 수비수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중요한 게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마리오 후이가 수비적에는 약간 단점이 있는 수비수라서 네. 김민재가 이 공간을 잘 커버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시즌 동안 쿨리발리의 영향력이 나폴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게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유명한 짤이 있어요. 마리오 후이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할 때 있을 건데 음바페를 막는데 너무 못 막는 거야. 그러니까 다가가서 빨리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안 해. 그래서 쿨리발리가 마리오 후이 뒤로 와서 음바페 쪽으로 미는 장면이 있어요. 뛰어가라고 빨리 이렇게 뛰라고. 가서 막으라고.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로 네. 마리오 후이가 수비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오 후이 옆에 있는 수비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네네. 그 역할을 김민재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제주스 혹은 이제 웨스티오르 네. 이 두 선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백업 수비수와의 호흡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제주스도 마찬가지고 웨스티오르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수들이긴 해요. 수비적으로 괜찮은 선수들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좋은 수준이 주전이라기보단 좀 백업 자원으로서의 좋은 정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김민재가 자신의 지금 파트너로 나오고 있는 선수와
조금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백업 수비수와의 호흡을 위해서 뭐 자리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춰보기도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라흐마니가 부상당한 경기에서는 네. 웨스티고르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왼쪽으로 뛰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약스전과 지난주에 있었던 볼로냐전 네네. 두 경기를 치렀는데 이 두 경기 동안은 주앙 제주스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경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주앙 제주스가 민첩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제공권이나 네. 뭐 몸싸움이나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주앙 제주스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쿨리발리가 네이션스컵 때문에 없었는데 쿨리발리가 없을 때 쿨리발리의 대체를 너무 잘해줬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앙 제주스는 이 민첩성이 좀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볼로냐전이나 아약스전 보면 김민재가 이 제주스의 좀 느린 스피드나 네. 민첩성을 다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기둥이란 별명도 팬들이 이제 달아주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시안컵 이 카타르에서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어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사과문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벌써부터 이게 2023 아시안컵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의 아시안컵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카타르가 아시안컵을 이제 개최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제 그 소식을 좀 다루면서 카타르에서 하면 중동 지역에서 하면 겨울에 하게 되거든요. 뭐 11월, 12월, 1월 또 요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중동에서 할 때가 많았어서 아시안컵을 늘 1월에 했습니다. 네네. 아 맞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세리아가 시즌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중에 김민재가 내년에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번 시즌은 월드컵 때문에 빠지지만 다음 시즌도 빠질 수가 있다. 아 그걸 벌써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 개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몇 개월 안 뛴 선수에게 아시안컵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까지 할 수가 있는 네네. 그 정도로 핵심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이제 돌아올 1월이 아니고 다음. 내년 11월, 12월 혹은 그 후년 1월인 거죠. 그렇죠. 그걸 벌써 이제 아시안컵 개최 여부와 맞물려서 지금 이탈리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도 아시안컵은 아니지만 네이션스컵 차출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팀의 핵심 선수가 쿨리발리 그리고 이제 앙기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쿨리발리와 앙기사처럼 아프리카 선수들이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었으니까 못 나왔구나. 못 나왔어요. 네. 네이션스컵 할 때. 네네. 근데 때마침 그때 나폴리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좀 흔들리는 타이밍에서 그 두 선수가 또 빠져버리니까 더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멘트인데 이제는 아프리카 선수 영입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왜 월급까지 주면서 월급 주는 데서 안 뛰고 손해는 클럽이 보는 거고 네이션스컵에 나가서 네네. 뛰고 있냐. 우리는 이제 이 시즌 우승을 다퉈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돈 주는데 이렇게 좀 세게 말했다가 네. 비판을 많이 받았죠.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축구협회에서 또 성명문을 냈어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멘트다. 그렇군요. 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를 할 정도로 이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매우 이제 그런 좀 불쾌했나 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에서도 어떤 이미지냐면 오로지 돈에 특화된. 네. 그러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런 이제 재정적인 관리에 네.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 사업가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나폴리를 운영할 때도 철저하게 이제 재정적인 면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시즌에 쿨리발리도 지키지 않고 인시니에나 메르텐스도 내보내고 파비안 루이스도 내보내고 이런 거였거든요. 팀의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네. 재계약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재정적인 것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을 가게 됐을 때 그때 데 라우렌티스 회장의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마 매우 불쾌하다는 투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마디 또 하겠네. 그렇죠. 한마디 분명히 할 거고. 우리 월급 우리에서 주는데 아시안컵 그걸 뛰게 특히나 이 김민재가 핵심인데. 그렇죠. 핵심인데 빠지면 또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또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찌됐건 2023 아시안컵에 출전한다면 그래도 한 달의 기간 동안 또 나폴리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되면 또 여러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시안컵은 대륙 대항전이고 피파 주관 대회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해요. 네, 의무. 그러니까 선수는 거절할 수 있어요. 네. 선수는 국가대표팀 불러. 근데 난 가기 싫은데 하면 거절은 할 수 있어요. 네. 선수는. 근데 선수가 국가대표팀 불러서 동의를 했다. 하면 구단은 못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단은 못 막기 때문에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럽 팀들이 좀 불만이 좀 많죠. 그렇지. 네. 이거 진짜 월급 왜 우리 쪽에 나가는데 특히 부상당하고 오거나 하면 클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도 네.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또 요즘 나왔는데 피파가 네. 이제 그런 불만을 수용해서 클럽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냐. 네. 선수당 1,400만 원씩 주겠다. 진짜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그러니까 클럽에게. 클럽에게. 클럽에게 줘야 선수에게 줘서 뭐해? 클럽에게. 그러니까 3명 차출당하면 4,200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1,400만 원씩 이렇게 쳐서 이제 주겠다. 이런 게 또 이제 나왔더라고요. 보상안.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이 또 걸려 있거든요. 뭐 부상을 당하면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보험이 걸려 있어서 부상 당하면 이 보험이 발생하면서 구단에게 또 이제 지원을 해줘요. 네네. 근데 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렇네요. 아무튼 1,400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슈도 사실은 아마 나중 가면 나올 거예요. 네네. 자. 나중 가면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을 또 못 드렸는데 김민재의 영향력은 은돔벨레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돔벨레의 수비력, 부족한 수비력을 사실상 김민재가 뒤에서 좀 커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장점은 수비 라인 앞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근데 나폴리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로보트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선수가 볼도 잘 다루고 볼도 잘 안 뺏기고 패스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체격 조건도 조금 이제 크지 않고 그리고 수비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비 라인 앞에서의 수비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재나 라흐마니가 수비 라인 앞까지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앙귀사와 지엘린스키는 그래도 수비가 괜찮은데 이제 은돔벨레가 나오면 진짜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또 수비를 안 하는 선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은돔벨레의 이 부족한 수비 가담을 수비 라인이 이제 또 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은돔벨레를 기용할 때 김민재 앞에 둬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로보트카 대신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게 했는데 은돔벨레가 아무리 출전을 해도 수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네네. 이 말이 안 되게 안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안 되겠다. 그럼 중앙 미드필더로 뛰게 하자. 중앙 미드필더로 뛰게 하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에 나오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네.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빈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인 어떤 그 은돔벨레에게 약점을 또 잘 메워주기 때문에 은돔벨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연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엘린스키가 원래 왼쪽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네. 앙기사가 부상당했을 때 은돔벨레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김민재를 웨스티고르를 출전시키면서 김민재를 왼쪽에 둘 수가 있는데 네. 갑자기 최근에 이제 김민재를 오른쪽에 두고 주앙제주스를 왼쪽에 두거든요. 요거는 좀 스팔레티 감독이 이 은돔벨레의 약한 수비력도 김민재라는 그 커버력의 넓은 수비수가 있으니까 그런 밸런스도 아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민재가 여러모로 지금 나폴리의 수비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 선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지 팬들이 철기둥이라고 저 한글로 별명을 또 이어줄 정도로 활약이 대단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